반갑습니다. 한국사 전문 강사 강재민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여러분의 만남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과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를 나누는 이 시간이 저는 굉장히 행복하고 또 보람된 시간입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과 격려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면서 저도 초심을 잡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 요동성 전투에서 바로 을지무드 장군의 살수대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해서 아마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실 테요. 우리가 잘 몰랐던 을지무드 장군의 살수대첩, 지금부터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을지무드 장군의 살수대첩은 우리 민족 3대 대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우리 민족의 3대 대첩 뭐가 있죠? 자, 을지무드 장군의 살수대첩, 그 다음에 강감찬 장군의 귀주대첩, 마지막으로 이순신 장군의 한산도 대첩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을지무드 장군의 살수대첩은 가장 위대한 승리고 또 가장 전과가 컸던 전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난주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양제가 무려 113만 3,800명이라는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전례가 없는 초유의 대군을 끌고 고구려를 침략하게 됩니다. 바로 서기 612년에 일어난 일이었죠. 하지만 이 수양제의 100만 대군은 고구려 요동성에서 무려 3개월 동안 발이 묶이게 됩니다. 고구려 요동성을 지키는 2만 명의 군사가 수나 100만 대군을 무려 100일 동안 막아낸 이 전투, 바로 세계 전쟁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있는 최고의 기적 같은 승리였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전투의 승리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뒤이어서 을지무드 장군의 살수대첩이 가능했던 것이죠. 우리가 잘 몰랐던 이 요동성 전투, 그리고 그 승리를 가능하게 했던 그 이름이 전해지지 않는 그 성주와 또 국민들의 희생을 우리는 기억하게 된다는 말씀을 제가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자, 이 수양제 이제 당황하겠죠. 요동성에서 3개월 동안 발이 묶였어요. 시간은 흘러가고 식량은 떨어져가고 군사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집니다. 당황한 이제 수양제가 비장의 카드를 하나 뽑아들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30만 5천 명의 별동대를 뽑아서 고구려의 수도 평양성을 한 번에 기습하자, 이런 작전이었던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전투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평양성 전투인데 아마 평양성 전투는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요동성 전투라든지 그나마 을지무드 장군의 살수대첩은 많이 들어보셨는데 평양성 전투는 좀 생소하거든요. 뭐냐면 원래 수나라 군대의 작전이 뭐냐면 육군과 해군이 동시에 평양성을 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이 해군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이제 육군을 보조하면서 식량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보급품을 보급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육군이 오지 않잖아요. 해군이 단독으로 고구려 수도 평양성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 당시 이 평양성 전투를 지휘했던 고구려 지휘관은 누구냐면 당시 왕이 영양왕이지 않습니까? 그 영양왕이 동시했던 고건무, 뒷날 영유왕이 되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총사령관인데 이분이 굉장히 대담하고 위험한 작전을 펼치게 됩니다. 뭐냐면 이 평양성이 원래 3중으로 됐거든요. 외성, 중성, 내성 이렇게 돼 있는데 외성에는 주로 백성들이 거주하고 그 다음에 중성에는 관리들이나 귀족들이 거주하죠. 그 다음에 내성에 제일 안쪽 내성에 왕이 거치하는 궁궐이 있었는데 이 고건무라는 분이 외성문을 열고 수나라 군대를 성 안으로 유인하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작전이죠. 근데 이 멍청한 수나라 군대가 그냥 아무 의심 없이 들어간 겁니다. 들어갔는데 그 외성은 굉장히 묘로처럼 복잡하거든요. 길을 잃어보기 좋아요. 거기다가 뭐 떨어진 물건을 줍는다고 정신이 팔린 거예요. 이때 바로 매복하고 있던 고구려 군대가 기습을 해서 수나라 해군을 전멸시킨 전투가 평양선 전투인데 이 전투가 가진 역사적 의미가 뭐냐면 이 평양선 전투의 승리로 인해서 이제 수나라 해군이 전멸당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왔던 엄청난 식량과 군량미와 보급품을 다 뺏기게 됩니다. 따라서 나중에 우중문의 수나라 별동대가 평양선에 왔을 때 보급받을 식량이 없게 되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이 평양선 전투의 승리가 나중에 을지무드 장군의 살수대첩에 크게 기여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수영제 이제 망했지 않습니까? 아무튼 35점의 별동대를 뽑아서 우중문, 우문술한테 지휘를 맡기고 평양성을 기습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작전의 승패는 어디 달렸냐면 바로 속도전입니다. 빨리 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보급부대 없이 단독으로 가게 됩니다. 굉장히 무모하고 바보 같은 작전이죠. 보급부대 없이 가다 보니까 이 별동대가 자기가 먹을 식량을 자기가 짊어지게 됩니다. 삼국사기 기록에 따르면 채섬이라 나오는데 채섬이 요즘 단위로 환산하면 약 80kg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것만 있는 건 아니죠. 말먹이표라든지 또 병장기로 있으니까 최대 100kg까지 짊어졌을 거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지금 뭐 우리나라 해병대 특전사 아니 세계 최강의 그 어떤 정예부대나 특수부대를 할지라도 80에서 100kg을 짊어지고 빠른 속도로 수천 킬로미터를 행군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아무튼 그런 거 수나라 군사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 무거우니까 이제 군량미를 땅속에 묻는다든지 버리는 일이 속출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미 수나라 별동대의 불행한 미래는 예견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 시점에서 고구려군의 총사령을 뛰는 을지무드 장군이 수나라에 투항하게 됩니다. 왜 투항했을까? 물론 거짓 투항이죠. 수나라가 지금 별동대라는 새로운 작전을 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나라 군대의 허실을 탐색하기 위해서, 정찰하기 위해서 이제
을지문덕 장군이 직접 이제 항복을 이제 빙자해서 가게 된 것이죠. 굉장히 위험한 작전입니다. 잡힐 수도 있잖아요. 물론 아마 왜 을지문덕 장군 같은 최고위급 장군이 갔을까? 을지문덕 장군 같이 높은 장군이 가야 그 투항을 또 받아줄 거고, 또 혹시 잡힌다 하더라도 아마 플랜 B, 플랜 C가 있었지 않을까 추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무튼 우중문은 이제 을지문덕 장군이 오니까 인질로 붙잡아 두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수양제가 수나라 군수뇌부에 밀명을 내려놨습니다. 그 밀명의 내용이 뭐냐면, 혹시 고구려 영양왕이라든지 을지문덕을 보면 사로잡아라, 이런 밀명이 있었기 때문에 사로잡으려고 하는데, 그 당시 위무사라고 와 있었던 유사경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지금 항복한 사람을 이렇게 잡아둔 것은 예의가 아니다, 원칙이 아니다, 돌려보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돌려보내요. 보내고 나니까 이제 우중문이 어떻게 됩니까? 아차 싶은 거죠.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오라고 합니다. 할 말이 있다, 돌아오라. 뭐 을지문덕 장군 돌아오겠습니까? 그대로 내뺐죠. 그러니까 이제 우중문이 별동대를 편성해서 추격을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또 을지문덕 장군이 대단한 게 뭐냐면, 잡힐 듯 하면서 안 잡히는 거야. 잡힐 듯 하면 또 도망가고, 잡힐 듯 하면 또 도망가고, 마치 삼국지에 이제 제갈공명이 남만정물 나갔을 때 맹을 상대로 칠종칠검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평양까지 유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나라 군대는 탈진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뛰어난 작전인데 이 참 밀당을 잘하셨던 분이죠.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수나라 군대가 지금 군량미가 없이 오게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이런 희망군을 했을 거예요. 아마 평양성에 가면 우리나라 해군이 식량을 가지고 보급해 줄 것이다, 또는 고구려 땅에 가게 되면 고구려에서 식량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을 했는데, 그건 대단한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고구려군이 흔히 쓰는 전술이 뭐냐면 바로 청야 전술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청야 전술은 전쟁이 나면 들판을 다 비우는 거예요. 들판에 있는 곡식을 성 안으로 옮기고, 옮길 수 없는 식량은 다 불태워버립니다. 그러니까 수나라 군대가 고구려 땅에 들어왔지만 얻을 식량이 하나도 없는, 배를 쫄쫄 굽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평양성까지 와요. 오면서 희망고문을 했겠죠. 평양성에만 가면 우리나라 해군이 그래도 식량을 보급해 줄 거야. 굉장히 착각을 하고 옵니다. 평양성 도착했어요. 자기 나라 수군 없습니다. 해군 없죠. 식량도 없어요. 평양성 거기가 초롱성입니다. 난국불의 요새죠. 함락이 안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정확히 깨뚫어본 우리 을지문덕 장군이 실어서 철군을 건조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여수장 우중문시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죠? 너무나도 유명한 시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수나라 장군 우중문에게 보내는 시란 뜻인데, 여러분 학창시절 회상해보면 아마 국어나 문학시간 때 선생님한테 배웠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한시, 그 반어법, 뭐 이런 기억이 나실 텐데, 이런 내용입니다. 신기한 계책은 하늘의 이치를 다했고, 오묘한 계책은 땅의 이치를 통달하였도다. 전쟁마다 이미 이겨서 공이 높으니 만족함을 알고 돌아가길 바라노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신기한 계책은 하늘의 이치를 다했고, 오묘한 계책은 땅의 이치를 통달하였도다. 전쟁마다 이미 이겨서 공이 높으니 만족함을 알고 돌아가길 바라노라. 굉장히 뛰어난 글솜씨 아닙니까? 정말 뛰어난 명문장입니다. 칭찬하는 듯 하는데 실제로 조롱하고 있죠. 박수 칠 때 떠나라, 이렇게 이제 비웃고 있는 겁니다. 정말 대단한 글솜씨죠. 이 을지문덕 장군에 대한 기록을 보면 삼국사기 열전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글솜씨가 굉장히 뛰어났다. 훌륭한 장군들을 보면 저는 제가 볼 때는 문무를 다 겸비하는 것 같아요. 우리 충북 이순신 장군 어떻습니까? 전쟁만 잘한 거 아니잖아요. 글솜씨도 굉장히 뛰어났지 않습니까? 대단한 분입니다. 아무튼 이 멍청한 우중문이 이 시 뜻을 이해를 못합니다. 무식한 귀신은 부적도 못 알아본다. 딱 이게 합당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답답하죠. 을지문덕 장군이 멍청한 놈이 그 시를 이해를 못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직설법으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 네가 철군을 하면 내가 영양왕 모시고 요동성까지 가서 실제로 항복하겠다, 친히 항복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이제 우중문이 철수를 하게 된 것이죠. 이때 우중문은 을지문덕 장군의 항복 의사를 실제로 믿었다기보다는 아마 믿고 싶었겠죠. 왜냐하면 우중문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평양성에 왔지만 군량미는 하나도 없어요. 군사들은 거의 탈진 상태고 사기는 땅에 들어졌습니다. 그리고 평양성 자체가 난국불의 요새죠. 함락될 가망성이 없습니다. 해군은 없고. 이런 상황에서 철군하고 싶은데 그냥 철군하면 어떻게 됩니까? 수양자한테 맞아 죽겠죠.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격이죠. 철군하고 싶은데 그 철군할 수 있는 명분을 을지문덕 장군이 지어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중문이 좋다고 싶어도 날 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죠. 을지문덕 장군이 성문을 열고 고구려 군대를 끄고 추격을 시작하게 됩니다. 어디까지 쫓아가느냐? 바로 살수, 지금의 청정강까지 쫓아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유명한 전투가 벌어지는데 그게 바로 살수 대첩이 되는 것이죠. 물론 살수의 위치에 대해서 조금 논란이 있습니다. 압록강이다, 청천강이다 논란인데, 현재 우리나라 학계의 정설, 다수설은 이제 청천강으로 대체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자, 살수 대첩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구려군이 압승으로 끝났고 수나라 군대는 완전히 전멸당합니다. 삼국사기 기록에 의하면 30만 5천 명의 별동대 중에서 살아남은 군사가 2,700명에 불과했다. 그리고 살아남은 군사도 하루 동안 450리를 도망갔다. 450리면 거의 177km입니다. 군대의 하루 평균 이동 속도가 30에서 40km를 감안한다면 엄청나게 빠른, 죽을 힘을 다해서 초인적인 속력으로 도망갔다. 그만큼 수나라 군대가
다급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30만 5천 명 중에서 2,700명만 살아남았다는 것은 거의 몰살당한 겁니다. 우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승리, 정말 가장 위대한 전과가 바로 을지문의 장군의 살수대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역사적 상식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어요. 뭐냐면 살수대첩을 을지문의 장군이 어떻게 해서 이겼을까?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살수 강상류에 뚝을 쏴서 강물을 막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수나라 별동대가 강물을 반쯤 건넜을 때 뚝을 터뜨렸어. 이제 수공작전으로 몰살시켰다. 이런 얘기들이 책에 많이 전해지고 또 그렇게 많은 분들이 믿고 있는데 이거는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는 거 꼭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런 얘기가 어디서 나왔느냐? 일제강점기 때 우리가 존경에 맞지 않는 민족주의 사학자 바로 단재 신치호 선생이 책에 나옵니다. 그럼 신치호 선생은 왜 이런 얘기를 만들어냈을까? 신치호 선생 같은 경우는 그 당시 일제강점기가 굉장히 암울하고 힘든 시기지 않습니까? 그런 힘든 시기 속에서 우리 민족의 자긍심을 높이고 또 자존감을 풀어넣어주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만들어내면서 좀 각색도 하고 윤색도 하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실제로 살수대첩은 어떻게 얘기했을까?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삼국사기도 없고 중국적 기록에도 전혀 없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삼국사기나 여러 가지 기록에 보면 좀 이 군대의 수라든지 이런 게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상하게 을지무드 장군이 어떤 전략 전술을 이기는지는 전혀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미스테리로 남아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수양제 망했죠. 별동대마저 전멸당했습니다. 결국 퇴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수양제가 멈췄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이 사람이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만족할 줄 모릅니다. 613년, 614년 연거푸 3번이나 고구려 원정을 단행하게 되고 전부 다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수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력이 피폐해지고 국군은 탕진되고 전국에서 반란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 618년에 수나라는 멸망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수양제 자신도 친위대 자신의 부하에 의해서 살해당하는 것이죠. 굉장히 끔찍한 치료를 맞게 됩니다. 수나라가 중국을 통일한 게 589년인데 멸망한 게 618년이니까 거의 30년 만에 정말 단명한 왕조가 되어버렸다. 저는 역사는 항상 우리한테 똑같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 뭐냐면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항상 가슴에 새기고 또 실천하고자 노력하는 말인데요. 지나치면 모자라면 못하다. 적당한 선에서 만족할 줄 알아야겠다. 수양제가 안 되는 줄 알면서 계속 고구려 원정을 단행했고 결과가 나라가 망하고 본인도 죽게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멈출 줄 알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수양제의 무덤이 지금 중국 강소정 양주에 가면 남아있는데 그 묘비에 재미있는 구절이 있어요. 뭐라고 적혔냐면 요동 땅에서 일을 벌이다가 천하를 잃었다. 정말 촌철살인의 저는 명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요동이라는 조그만 땅을 탐하다가 중국 천하를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 인생에도 한번 대입해봐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욕심 끝이 없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돌아보십시오. 인간의 욕심 끝이 없어요. 더 좋은 아파트, 더 넓은 아파트. 거기 가면 또 더 넓은 아파트, 더 좋은 아파트. 끝이 없죠.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아반떼 샀다가 소나타 샀다가 그랜저, 제네시스, 외제차 끝이 없습니다. 적당한 선에서 만족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지 못하면 화가 닥친다는 것이죠. 역사는 지식만 습득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과거의 사실로부터 교훈을 얻어서 현재 투영해서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것이죠. 여러분들도 이 과요불교라는 말 현재 생활 속에서 한번 실천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수가 멸망하면서 동아시아 국제 정세는 다시 한번 경랑에 빠지게 됩니다. 반면에 고구려는 이제 수의 100만 대군을 물리치면서 그 국제적 위상이 하늘을 찌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고구려도 큰 내상을 입었습니다. 큰 피해를 입지 않습니다. 저 전쟁 자체가 고구려 땅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많은 인적, 물적 피해를 받고 그러면서 고구려 국력이 급격하게 쇠퇴되면서 결국 멸망으로 가는 단초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자아내죠. 반면에 신라는 어부지리로 삼국 통일할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좋은 전쟁, 착한 전쟁은 없다는 생각을 항상 하게 됩니다. 전쟁은 어떠한 경우에도 피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긴 자에게도 진 자에게도 큰 피해를 남기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 아무튼 여기서 또 한 가지 을지문덕 장군에 대한 기록이 여러분 별로 없습니다. 삼국사기 을지문덕 열전에 보면 굉장히 간략하게 나와 있어요. 태어난 해도 모르고 돌아가신 해도 모르고 심지어는 고향, 부모님 이름, 관직 이름 이런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딱 612년 살수대첩 때만 을지문덕 장군이 잠깐 등장했다가 바로 사라집니다. 마치 별에서 온 그대처럼 정말 미스테리한 분이 을지문덕 장군이거든요. 좀 더 많은 사로 발굴이 이루어져서 을지문덕 장군에서 좀 더 알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이상한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을지문덕 장군이 선비족 출신 장군이다 이런 소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비족은 중국의 북방 유목 민족이거든요. 이 얘기가 어디서 나왔냐면 중국 측 사서인 자치통감에 보면 을지문덕 장군의 이름이 위지문덕이라고 나옵니다. 위지는 선비족에 많은 성씨거든요. 그러다 보니 중국 일부에서 이제 을지문덕 장군이 선비족 출신의 장군이 아닐까라는 주장을 하는데 이거는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솔직히 을지문덕 장군이 선비족 출신 장군이라는 근거가 부족하고 또 만에 하나 선비족 출신 장군이 맞다 하더라도 고구려는 여러분 단일 민족 국가가 아닙니다. 다종족 국가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만 살았던 게 아니고 여진족, 말갈이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거란족, 몽골족, 한족, 선비족까지 다양한 종족이
고구려인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설사 을지무드 장군이 선비력 출신 장군이 맞다 할지라도 고구려 출신 장군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강의를 마치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냐면 바로 우리 민족의 위대한 역사적 경험, 자산, 자긍심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정말 세계 최강의 수나라 백만대군을 우리나라가 이렇게 완전하게 박살냈지 않습니까? 이러한 위대한 역사적 경험을 가진 민족이 바로 우리 민족이다. 이러한 경험이 우리 피 속에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DNA가. 그러다 보니까 위기 때마다 또 국난 때마다 우리는 이러한 역사적 경험을 상기하면서 국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었던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만들어내는 역사가 중요하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과 제가 만들어내는 역사가 중요하다. 우리가 좋은 역사, 자랑스러운 역사를 만들어서 후손들한테 넘겨줘야 후손들이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이 조금은 어렵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는 우리 민족의, 우리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믿습니다. 우리는 5,000년 동안 수많은 위기와 국난이 있었지만 잘 극복해왔어요. 항상 시련과 고난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민족은 굴하지 않고 잘 극복해왔어요. 왜? 이러한 위대한 역사적 경험을 항상 상기시켰기 때문에. 자, 여러분도 희망과 용기를 잃지 마시고 우리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제가 항상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들의 응원과 격려가 제게는 가장 큰 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많이 시청해주시고 또 구독해주시고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날씨가 많이 무덥습니다.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시고 잠도 충분히 주무시고 많이 드시고 그렇게 해서 다음에 더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항우사 전문 강사 강재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